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기말 시험 본 후에 음, 우리가 따로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말 시험에 대한 정답 그리고 그걸 해설하는 시간을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출제 의도랄까요? 그런 배경을 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채점한 결과 그거는 이제 이 클래스에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9문제를 출제했는데 아주 골고루 여러분 배운 챕터에서 하나씩 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해설을 들으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실용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들이 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전통적인 프로세스 폭포수 모델과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의 차이점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 설명하라. 그런 문제죠. 자, 개발 주기가 어떻습니까? 폭포수 모델은 긴 기간 동안에 그냥 요구 분석 설계 이렇게 원 사이클로 한 번에 개발하는 방법이죠. 거기에 비해서 애자일은 반복 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반복 주기를 반복하면서 쌓아가는 그런 형태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답을 보면 폭포수는 길고 애자일은 짧다.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폭포수 짧게 할 수 있고요. 또 애자일도 길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결과물을 축적해 나가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개발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변동 그러니까 이런 그냥 간단하게 폭스는 변동할 수 없다. 애자일은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변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네? 품질, 비용 일정 이런 것 중에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거는 우리가 되게 플렉서블하게 생각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은 그 기능이 상당히 고정돼 있어서 그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팀 구성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단계별로 분업화를 추구하지만 애자일은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어, 이 출제 의도는 결국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너무 간단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짧은 경우는 애저리 택한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럼 조직. 조직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죠? 프로젝트 오너,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 그 다음에 개발 팀원. 이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 쓴 경우도 많고요. 우선 또 이 사용자를 쓴 사람, 사용자는 중요한 팀 구성원이 아니에요. 스크럼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프로덕트 오너가 사실은 이제 PM의 역할이죠, 그죠?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는 팀의 스크럼을 잘 진행하도록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스크럼 마스터가 PM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퀀스 다이그램을 이해한 후 표현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클래스를 구현하라. 어, 그,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 세미나는 get 마크가 구현돼야 되죠, 그죠? 그럼 get 마크 안에서 지금 calculate 마크를 부르고 있죠, 그죠? 이게 표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calculate 마크. 그 다음에, 어, student 안에는 여기 get 세미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안에는 get 세미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스튜던트가 그
이제 여기 성적표를 띄는 거니까 들었던 어떤 세미나에 대한 것들을 쫙 가져와야 되니까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게스트 세미나를 부르면 그 학생의 들었던 세미나를 쫙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트 빌더가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를 불렀을 때 그 안에서 그 스튜던트에 대한 세미나를 다 불러와 가지고 그다음에 get mark 점수를 다 가져와서 쭉 뿌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뿌리게 되는 거는 지금 트랜스크립트 배치에서 빌더한테 부르고 그 나머지 트랜스크립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거를 좀 미스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다음에 3번 다음 자바 코드를 읽고 코드 스멜은 무엇이며 이를 없애기 위한 리팩토링을 하라. 자, 이 위에 send welcome email하고 send password reset email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죠. 그죠? 그럼 그걸 줄이는데 코드 중복인데 줄이는 방법이 여기는 send welcome email이나 send 패스워드 리셋 이메일 이걸 다 없애버리고 줄이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 막 이걸 한 함수에다가 해가지고 if 문장을 써가지고 뭐 다 줄여버렸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API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변경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리팩토링은 뭐죠? 변경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end 이메일을 하나 묶어서 꺼내고 그 다음에 send welcome이 그걸 불러서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보면 굉장히 메소드가 길잖아요. 그죠? 긴 메소드가 코드 스멜이죠. 그죠? 이걸 잘라가지고, 그죠? 코멘트를 달아준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 오더 안에 세 가지 있다. 오더 밸리데이터 검증하는 게 있고, 오더 자세한 거를 그 프로세싱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DB 업데이트 하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딱딱 나눠서 쓰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커멘트가 뭐 이렇게 뭐 마땅치 않다. 그 커멘트 단 거 이게 마땅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이렇게 딱 구획을 나눠져 가지고 커멘트를 한 거고 너무 메소드가 장황하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리팩토링하게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팩토링 방법이에요. 그죠? 자, 실전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문제 4번. 어떤 대학원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입학 전형의 기준을 평점 3.0 이상이다. 하지만 그 학부의 전공이 컴퓨터공학이 아니면 보충 과목 수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입력되는 거는 평점과 전공이죠. 그죠? 그러면 그 나오는 거는 뭡니까? 합격 또는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 보충 과목 수강이 마치 입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게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제 합격을 시키는데 나중에 대학원 와서 그 전공을 학부에서 안 들었으니까 보충 과목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미리 들었으니까 합격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가 되게 이게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동시클래스 1은 평점이 3.0 이상이고 컴공이면 합격이다. 그 다음에 3.0 이상이고 컴공이 아니면 조건부 합격이다. 그 다음에 3.0이 안 되는 경우 불합격, 또 3.0이 안 되는 불합격인데 컴공인 경우 안 경우 다 불합격이다. 그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어요. 그죠? 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퀴버런스 클래스는 4개가 됩니다. 자,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퀴버런스 클래스 이거 조건 쓰고, 그 다음에 합격과 조건부 합격으로 나눠서 쓰면 되겠죠. 그죠? 아, 여기 X표가 빠졌는데, 그죠? 여기 지금 요거는, 이하니까 불합격이겠죠. 아, 여기 하나 불합격이고, 이쪽도 불합격이겠죠. 그죠? 네 가지 돼서. 자, 그 다음에 5번. 경로 테스트를 위한 거. 이거는 비교적 잘했는데, 여기 지금 쓰라는 게, 그 테스트 케이스를 쓸 때 내가 여기 지금 빠졌는데, 그 경로 테스트
하기 위한 조건들을 쓰라고 그랬죠. 그죠? 테스트 케이스를 쓰면 뭐 중구난방으로 쓰니까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거 안 쓰고 여기다가 조건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조건을 안 쓰고 테스트 케이스 데이터를 쓴 사람은 다 감점했어요. 왜? 정확하게 안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개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건 8개가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경로 조건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표값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대표값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테스트 케이스에 데이터를 쓰라는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조금씩 감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JUnit 코드 쓰는 거. 자, 여기 지금 테스트하는 대상은, 이, 이제 생성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메소드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도 다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JUnit으로 그냥 옮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객체를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before에다가 셋업 코드를 쓰고 뱅크 어카운트를 여기서 얘기한 대로 1, 2, 3, 4, 5, 6, 그 다음에 6, 5, 4, 3, 2, 1, 앨리스와 밥, 여기는 지금, 여기 우리는 아까 킴이라고 그랬죠. 그죠? 킴과, 리 거를 만들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이니셜 밸런스가 맞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assert equal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assert equal 앞에다가 내가 예상한 결과, 그 다음에 실제 불렀을 때의 결과, 그죠? 네, 그 두 개를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불렀을 때 결과는 get,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어카운트 안에 지금 이니셜라이즈 돼 있는지 get balance를 불러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deposit 해가지고 어카운트 1에다가 그래서 어카운트 1에 디파짓 된 거를 밸런스를 가져와서 그게 1,500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300을 찾아가지고 1,000에서 300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200을 어카운트 1에서 2로 옮겨가지고 1에서는 200이 빠졌고 2에서는 200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약간의 문법을 지금 얼서드 이퀄 같은 거를 뭐 아직 뭐 이게 익숙치 않아서 약간 미스한 것도 다 점수 줬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JUnit을 했는데 한번 내가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공부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한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에 답하라. 개발 작업과 유지보수 작업의 차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유지보수 해보세요. 개발해보세요 할 때 분명히 작업의 차이가 날 텐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곤란하죠. 그죠? 개발 작업은 새로운 기능의 구축이고 유지보수는 기능 성능의 유지나 개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작업 기간은 한정된 기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무한이라고 그러는데 무한이란 유지보수는 없어요. 그죠? 생명 주기 동안 그 소프트웨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그 다음 작업 유형은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 이런 거고 유지보수 작업은 뭐 현재 코드의 이해, 변경, 수선, 개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사실 열구 분석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잘 변경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자, 유지보수 작업 과정을 그 그 사이클을 설명하는 거, 변경이 요청된 후에 릴리스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바꾼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8번
프로젝트 관리. 네, 프로젝트 관리의 4단계. 그런데 이걸 개발의 4단계로 보고 요구 분석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3장에 있는 얘기. 프로젝트 시작,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실행과 모니터링, 그다음에 종료.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 5가지 방법은 이제 프로젝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순수 가치는 현재 투자금과 미래 투자금을 현재 가치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현재 가치로 그 대상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투자 회수 기간은 투자금과 같은 금액을 벌어들이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ROI는 그 투자 대 수익의 비율. 그다음에 평가는 금액적인 요소 이외에 기술, 품질, 시간, 여유, 인력 등 고려해서 점수하는 방법. 그게 뭐 표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 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SWOT는 요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요거를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법. 이게 뭐에 사용하는 개념인가 이걸 써야 돼요. 프로젝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죠? 그다음 3번. 이거는 기능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능 점수는 다 한이라고 보고 낸 건데 그죠? 여기는 내부 논리 파일, 외부 조회, 출력 인터페이스, 외부 인터페이스, 내부 인터페이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 용어를 아는지를 이거 단위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되거든요. 그죠? 단순히 이걸 이걸 입력 그래도 입력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죠? 또 파일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의 용어와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9번의 1번은 품질 결정,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매트릭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프로덕트 매트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의 품질을 보고 이걸 리팩토리 할 건지 말 건지는 뭘 재보고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함 밀도, 우리 lines of code당 몇 개의 결함이 발견됐는지, 또 코드의 복잡도, 코드 커버리지, 테스트할 때의 비율, 뭐 이런 걸 보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결함 밀도나 아니면 MTBF라든지 SR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능 같은 거는 응답 시간이나 처리량, 처리 사용률, 이런 걸 보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에 있는 내가 보여줬던 표, 그런 것만 이렇게 쭉 잘 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CMM에서 품질 수준을 평가하라 그러면 CMM은 5가지 레벨이잖아요. 그죠? 5가지 수준 중에 이게 레벨 몇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초기의 특징들, 매우 프로젝트가 대부분 우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초기 수준 1은 해당이 돼요. 근데 이 관리 수준까지는 지금 보면, 반복 가능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조직의 상황도 그렇고 문서화는 있지만 표준화된 방법론이 없고요. 네, 그래서 레벨 2까지는 못 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9가지 문제 정답을 알려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요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한 거하고 잘 비교해 보고요. 이제 성적에 대한 문의는 다음 주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되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평균이 중간 시험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기말 시험의 수준을 중간 시험하고 내가 똑같이 내겠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그냥 거의 소수점 이하
그 0.1 차이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낸 것 같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냥 그만큼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걸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전에 가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잘 익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한테 남을 수 있도록 리뷰하는 일이, 복습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답을 보면 떤 느낌이 드냐면 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용어들이 문장으로 길게 상세하게 그 설명이 되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그 뭐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뭘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판가름하기 어려운 이래 가지고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지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그죠? 그리고 코딩을 잘 정확하지 않은데 그거는 되게 그 불확실한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이 좀 사용하지 않을 사용할 수준이 안 됐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해 보면 나중에 일할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시험까지 다 마쳤고요. 뭐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유드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